방법으로 탄핵 소추를 피해보고자 하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담화를 통해서 나는 물러날 만큼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런데 어쨌든 세상이 시끄러우니 국회가 물러날 방법을 협의해달라.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임기 단축 개헌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물러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게 대통령 담화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임기 단축 개헌은 일고의 검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부정행위로 퇴학 처분을 앞둔 학생이 조기 졸업을 요구하는 격입니다. 원포인트 임기 단축 개헌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임을 하든지 국회가 헌법에 따라 탄핵을 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조건 없는 하야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들이 국민의 명령과 헌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탄핵 외길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꼼수 담화로 탄핵을 단 하루라도 늦출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봅니다.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꼼수에 우리 국민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박계가 흔들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비박계가 대통령의 꼼수 담화에 입장을 바꾼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앞다투어서 말한 반성문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비박계는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을 섬길 것인지 국민을 섬길 것인지 스스로 책임있게 판단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야3당 대표들이 모여서 흔들림 없는 공조를 확인하고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완수해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지금 이건 어떤 장면이라고 보여져요? 일단 박지원의 얼굴 보니까 전혀 승리자의 얼굴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투사의 얼굴도 아니고 굉장히 신경질이 나 있는 얼굴이죠. 네. 아까 내가 이거 생중계로 봤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추미애가 말을 길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지원이 뭐라고 추미애한테 시비를 걸었어. 사무총장이 어쩌죠 그랬어. 근데 추미애가 이렇게 쳐다봐. 그런 다음에 기분 되게 나빠하면서 이제 저 발언을 해 박지원이. 근데 이제 그때 심상정이 추미애한테 뭐래? 그러고 물어봐. 이렇게 눈빛으로 뭐래?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추미애가 이러는 거야. 둘이. 그러니까는 그 박지원이 뭐라고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기가 무슨 추미애를 야단치는 듯한 그런 투로 뭔가 한마디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심상정이 추미애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그냥 바로 맞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박지원이 그러니까 이 종편에서는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래놓고 계속 박지원을 제일 먼저 얘기해. 박지원 나오고 추미애 나오고 심상정 나오고 이런 식이야. 근데 여러분 제1당이 뭐예요? 더민주예요. 그럼 야당의 입장은 더민주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까지 솔직히 그 뭐라 그러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했으면 원내대표의 의견들을 내면 되는 거야. 근데 꼭 지금 이제 이 당대표들의 의견을
굳이 내면서 그것도 박지원이 비대위장이야. 비상대책위원장. 제2당, 그러니까 야당 중에서 두 번째 비상대책위원장인데 꼭 박지원을 야당 입장으로 제일 먼저 얘기해. 그래서 마치 박지원이 야당의 대표인 것처럼 그것도 일종의 다 세뇌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박지원을 이제 계속 띄우고 박지원은 계속 처절하게 비박계를 막 자기가 비박계를 설득하고 있다. 비박계하고 자기만이 소통하고 있다. 그런 이제 뉘앙스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박지원은. 근데 여러분 잘 기억나죠? 그 이정현이야가 저기 박지원한테 충성했던 거. 불과 한 달도 안 됐어. 그죠? 11월 중순이었나? 이정현이가 박지원한테 충성. 그러면서 조용히, 의원님 불편하시지 않게 보안 유지, 막 이러면서 비밀리에 만났다는 거, 그거 이 문자 주고받다가 걸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이가 사실은 새누리당하고 비밀리에 뭔가 뒷거래를 하고 있다. 예, 이런 거는 이미 이제 인증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박지원은, 이게 판을 잘못 짜고 있는 거야. 이 야삼당이 똘똘 뭉쳐있으면, 야삼당이 똘똘 뭉쳐서 새누리당 너네 어떡할 거야? 너네 입장 정해. 지금이라도 살고 싶으면 따라오고, 아니면 뒤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박지원은 171석밖에 안 되니까 29명한테 구걸해야 된다. 계속 일관되게 외치고 있는 거야. 박지원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야당이 다 합쳐봤자 171석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박계 적어도 30석을 우리가 구걸을 해야 된다고. 지랄이야 진짜. 너네 먼저 선착순으로 29명에서 30명 태워줄 테니까 먼저 타면 살려주고 아닌 새끼는 다 뒤질 줄 알아. 이러고 가야지. 아니 171석이 왜 30석한테 벌벌 기냐고. 그게 박지원이 옛날부터요. 더민주 안에 있을 때 더민주에서 계속 그 새누리당하고 손맞잡고 새누리당 입장만 질질 끌려다닌 놈들이 있었어. 그 놈들 때문에 매번 욕은 더민주가 먹은 거야. 민주당이. 그게 누군지 박지원이 나가니까 표시가 나는 거야. 사실 박지원이 나가고 김한길이 은퇴하고 나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욕이 줄어들었잖아. 그죠? 잘 생각해봐. 이제까지 항상 언론에서 야당 욕을 맨날 했어. 왜냐하면 이 야당이 그 새누리당에 끌려다닌다고. 야당이 새누리당에 끌려다닌다고 맨날 욕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새누리당에 계속 끌려다닌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박지원 같은 일당이 이 민주당 안에 있을 때 끊임없이 뭐 정치는 상대가 있으니까 새누리당을 존중해야 된다는 둥, 새누리당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둥, 뭐 타협해야 된다는 둥, 그따위로 계속 새누리당 의견에 질질 끌려가듯이, 그리고 걔네들 의견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더민주가 타이밍을 늘 못 맞춘 거야. 시기를 늘 못 맞추고 주저주저 하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사고는 새누리당이 쳤는데 욕은 민주당이 먹었던 이유가 계속 저 박지원류의 움직임 때문이었다는 거죠. 새누리당의 의견을 더 중시하고 더민주가 새누리당을 따라가야 된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유도했던 놈들, 그런 놈들 때문에 언제나 욕을 민주당이 먹었던 거야. 근데 이제 딱 다 나가고 나니까, 걔네들이 나가버리고 나니까 그 더민주가 똘똘 뭉치는 거야. 그렇잖아. 더민주가 지금 똘똘 뭉쳐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 박근혜에 대한 탄핵 국면은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논리가 된 거고, 그런 거죠. 그거 굉장히 잘 된 상황이고, 어제 박근혜가 원래 개헌을 얘기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역풍 불까봐 법과 절차라는, 법적 절차라는 말을 이제 돌렸던 거래. 그런데 그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손석희 나왔던가 어딘가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 개헌,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를 고치는 건 개헌밖에 없다. 대통령의 임기를 수정할 수 있는 건 개헌밖에 없는데, 자, 이 개헌을 하더라도 그 바뀐 대통령 임기는 다음부터 적용이야. 따라서 박근혜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 탄핵. 예. 어저께 박근혜가 뭐 권력을 안정적으로 이양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만들어 달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박근혜의 임기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이야. 다른 방법은 없어. 지가 지발로 하야하든가 아니면 탄핵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법적인 절차를 마련할 수 없다니까. 대통령의 임기를 국회는 법률을 만들어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 법에 5단계가 있다. 법에 5단계가 있는데 제일 낮은 법이 규칙이야.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칙. 그 위에가 조례야.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거를 조례라 그래. 그 다음에 명령이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요게 행정부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이런 게 다 명령이야. 그 다음에 그 위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야. 그래서 명령은 법률과 헌법의 이 안에서 만들어야 돼. 근데 이명박부터 박근혜까지가 시행령으로 법률을 위반한 게 너무 많아. 이것들 다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 위에가 법률이야. 왜냐하면 이 법률을 만드는 게 국회야. 국회를 다른 말로 입법부라고 해. 그래서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게 주업이기 때문에 행정부는 법에 따라 집행하는 거고 법을 만드는 본업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법률이 더 높은 거야. 그래서 명령은 법률을 벗어날 수 없어. 법률의 취지에 따라야 되는 거야. 근데 이명박 박근혜가 시행령을 통해서 계속 법률 위반하고 지랄해온 거야. 요것도 다 바로잡고 다 구상권 청구해야 돼. 그 다음에 법률보다 높은 게 헌법이야. 근데 그 중에 국회의원 제도라든가 대통령의 임기는 뭘로 정해져 있냐? 헌법으로 정해져 있어.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를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돼. 근데 헌법을 바꾸더라도 그 바뀐 대통령의 임기는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이 되는 거야. 따라서 박근혜의 임기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절차는 탄핵밖에 없어요. 예. 박근혜의 임기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절차는 개헌으로 안 된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박근혜의 임기를 줄이기 위한 개헌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하다고. 뭐라고요? 박근혜의 임기를 줄이기 위한 개헌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개헌을 해도 박근혜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다음 대통령부터 임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박근혜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박근혜의 직무정지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절차는 뭐밖에 없다? 다 같이 외워. 박근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법적 절차는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 탄핵밖에 없어. 탄핵밖에 없어요. 박근혜를 직무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절차가 탄핵이다. 즉 박근혜가 어저께 온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거야. 알고 그랬으면 사기고 모르고 그랬으면 생쇼고 모르고 그랬으면 그냥 지랄 연병 삽질이고 지랄 삽질이고 알고 그랬으면 사기친 거고. 근데 지랄 삽질일 가능성이 난 더 크다고 봐. 박근혜가 사기칠 머리는 되겠어? 예, 그래서 내가 볼 땐 그냥 어저께 박근혜가 그 대국민 삽질을 했다. 박근혜가 이제 어저께 마치 개헌을 통해서 자기 임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치려고 하였으나 개헌에서 임기를 조정하면 지부터 해당 안 되는 걸 몰랐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삽질이었다. 대국민 삽질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이 현재까지 흐트러짐 없이 탄핵의 한 길로 잘 가고 있다. 문제는 이제 새누리당이야. 지금 이 새누리당이 어떻게든지 전세를 역전시키려고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 보려고 이리저리 작전을 피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 봐 나는. 새누리당이 이리저리 자기네들의 유리한 국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 작전 저 작전을 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더러 조기 퇴진을 얘기하면서 뭔가 친박이 마지막으로 이제 가라앉는 배에서 이 항구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박근혜가 배를 출항시켰어. 그래서 이제 친박도 그냥 가는 거야.
지금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박계를 설득해야 되는데, 비박계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이래저래 눈치를. 근데 이제, 그러려면 비박계는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 하면, 소위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본단 말이야.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 근데 보수적 유권자들이 지금 박근혜를 용납 못해요. 내가 볼 때는 보수적 유권자들이 더 화가 났어. 내가 느끼기엔 그래. 지금 진보 세력들은 박근혜가 이러는 걸 보면서 사실 좀 신나 있어. 박근혜가 이렇게 해갖고 본질을 드러내면서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재미있고 뭔가 이제 이게 놀이판을 벌일 수 있으니까 신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보수 유권자들은 굉장히 분노했어요. 사실 진보 세력들은 그렇게 화가 나 있질 않아. 그럴 줄 알았어. 박근혜 원래 또라이잖아. 이런 쪽인데 진짜로 자신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